예, 반갑습니다. 저 이원석입니다. 오늘 우리 영천역사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그 5번째, 저 개인적으로는 5번째 답사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마지막 답사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좀 가슴을 졸였었는데, 우리 답사할 때 뭐 비 안 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은혜사 갈 때 그날 한번 좋았었고,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또 하루 저녁에 또 바뀌는 거 아닌가 이래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비 올 확률이 0%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에 정말 축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오늘 나왔는데, 오늘 답사는 다른 때랑은 또 조금 포맷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횡계 구곡 그래 가지고 여기 정만양 정규양 형제분이 도학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먼저 그 구곡 가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 아마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구곡 들어보셨죠? 그 율곡이이 선생의 고산구곡, 뭐 도산구곡과 고산구곡과, 그리고 문경에 가면은 선유구곡이라고 또 유명한 구곡이 있습니다. 성주에 가면은 무훌구곡, 그리고 충북 괴산에 가면은 이제 그 송시열, 우암송시열 선생님이 있던데 그 화양서원에 그 화양구곡이라고 또 유명한 구곡이 있고, 보면은 안동에 하회구곡이 있고 참 유명한 구곡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유학자들이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150여 개가 있고요. 그 경상북도에 43개가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경상북도에 있는데, 그 중에서 영천에 있는 것은 2곳입니다. 이쪽에 이제 횡계구곡하고, 아까 우리 버스 탔던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선고구곡 그래 갖고 이제 거기 우리 병화 이영상 선생이 경영했던 선고구곡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횡계구곡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구곡까지 올라가고, 선고구곡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되는 거는 우리 성리학을 직대성하신 분 잘 아시잖아요. 주자. 예, 주자 선생이 이제 뭐 밖에서 관직 생활도 하고 뭐 다니시다가 50대가 넘어가지고 그 무의산으로 이제 귀향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 기르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러니 무의구곡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시도 쓰시고, 그래서 뭐 도도 닦으시고 제자 길렀었는데, 그 무의 어디냐 그러면은 거기 이제 복건성이라고, 중국 복건성에 가면은 그 무의산시에 있습니다. 거기 항저우에서 기차로 한 9시간 정도 가는데, 거기 지금 가면은 그 뗏목, 대나무 뗏목 그 체험이 아주 유명해요. 엄청난 관광객들이 그 즐기러 많이 가는데, 그 중국에서는 아까 차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태산하고 무의산을 양대 신령한 산으로 쳐요. 그 공자님이 그 곡부시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기 태산하고, 산동성의 태산하고 그 복건성의 무의산하고 그 두 곳을 그래서 경영을 했는데, 그 중국보다도 더 유학을 신봉하는 사람이 조선 사대부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그분이 각 자기 사는 곳에다가 구곡을 경영하면서 그 돌을 많이 닦았었거든요. 그 여기가 이제 1곡입니다. 1곡이 보면 나눠 드린 자료에 보면은 그 상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계. 우리 영천은 보통 보면은 그 두물머리 그래가 길령자 자체가 두이자에다가 물수를 써가지고 영천이라는 지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줄기 2개가 합쳐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합쳐지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천이 뭐지요, 지금? 고현천. 이래갖고 이제 금호원까지 가는데, 그걸 횡계 따라오는 게 이제 횡계천입니다. 이 2개가 합쳐진 곳이 여기 상계인데, 그럼 여기가 이제 1곡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거 구곡 그러면은 구곡 가게를 경영할 때는 배를 타고 올라가요. 그 주자는 밑에서부터 1곡, 2곡, 3곡, 4곡 해갖고 9곡까지 경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영천의 선고구곡은 거꾸로라 그랬죠. 맨 위에 범월병부터 시작해서 범월병, 서우남, 뭐 하수구, 거북바위가 사무가 하수구거든요. 그러니까 구곡 전통사 그래가지고 영대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마지막 구곡으로 해갖고, 우리 병화 선생님은 그러니까 거꾸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학자들 의견 들어보면은 주자 선생이 밑에서부터 했는데 왜 차마 똑같이 하겠냐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기가 이제 두물머리 합쳐지는 첫 출발지인데, 여기 상계라 그러는 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배 탈 만한 수량은 안 되지만은 그 전에도 배를 탈 만한 수량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바위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바위가 있습니다. 이걸 반암이라 그러는데, 반암. 배바위입니다. 배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라고 반암이라 그러는데, 그 1곡하고 2곡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상상 속으로 이 반암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움직인다고 처음에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1곡 상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기 신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옥계라 그러거든요. 동네가 옥계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옥계, 이제 그 구곡에서는 1곡 상계입니다. 여기서 지나가지고 우리가 2곡, 3곡, 4곡, 5곡, 6곡까지 걸어갈 겁니다. 거리가 멀진 않아요. 그리고 7, 8, 9곡은 횡계 저수지가 생기면서 지금 그 메모리 돼가지고 위치하고만 일단 알려드리고, 자, 요 1곡을 봤으니까 우리 걸어서 2곡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계 9곡 중에서 가장 많이 훼손된 데가 여긴데 옛날 모습을 거의 많이 못 갖고 있어요. 그 옛날의 길은 이 길이었든지 아니면 하여튼 들판으로 가로질러 갖고 가는 길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도로 생기면서 이제 있으면서 거의 뭐 공간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 여기에 보면 지수 선생의 이제 아들하고 손자들 산수가 요 안에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 구멍이 많은 바위라서 공암이라 그러는구나. 근데 이제 양수 선생이 쓴 시에 보면은 요 산 이름이 안이산입니다. 안이산이고 그 공자님이 태어나신 산이 그 니구산, 곡부시에 보면 니구산 아래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이산을 니구산이 빗대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 놓으신 거 보면은 여기에서 그 공자님의 그 뜻을 이어받겠다고, 그래서 여기 공부하시는 선배들도 공부가 만일 일정 궤도에 못 올라왔을 때 여기 와가지고 또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도 만들고 하여튼 그랬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이름이 횡계지요. 여기 지명도 화북면 횡계인데 원래는 횡계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도화동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많이 핀 그 동네라 가지고 도화동이었는데, 이 두 분이 양수 선생님이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송나라 때 장제 선생이라고 그분을 아주 좀 존경을 했었는데, 그분 호가 횡거입니다. 횡거를 우리말로 풀면은 그 빛도랑입니다. 빛겨가는 도랑이란 뜻이고, 횡계는 빛거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흠모하는 의미에서 이름도 비슷하게 동네 이름을 횡계로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여기 이제 횡계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여기는 아마 원래 같으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을 건데, 이게 도로 나면서 만일에 이제 훼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2곡이고, 이제 3곡, 4곡이 맹 이제 원래 처음에 우리가 그 뭐 아름다운 강악소, 그 모공을 하고 옥간정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3곡은 이제 그 모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3곡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3곡 태고화입니다. 지금은 요 건물이 원래 옛날에 태고화를 처음에 여기다 졌었는데, 와자는 움집 와자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졌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 29년 후에 제자들이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모고헌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여기 아마 여기 많이 와 보셨을 건데 그 앞쪽으로 많이 가셨을 겁니다. 많이 가셔갖고 보시고 했는데 뒤쪽으로 올 기회는 잘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동네에 처음에 들어왔는 거는 그 훈수 선생님이 형님이고 정만영 선생이 형이고 지수 선생이 아우인데 3살 차이입니다. 근데 처음에 같이 들어왔는 건 아니고 동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지수 정규양 선생님이 35살 때 이 동네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태고화를 짓는 건 아니고, 이따 오곡에 가면 와룡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와룡암 위에다가 유규제라고 그 작은 집을 먼저 졌다가 나중에 이쪽에 이제 태고화를 짓고,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저기 다시 집을 새로 지으면서 모구헌으로 바꾸고, 그 앞에 자양서당도 1730년에 자양서당을 짓고 뭐 진수제가 있고 그런데, 그 요 향나무도 하나 있습니다. 가면은 그 이 향나무는 그 29세 때 그 정각사에서 공부할 때 그 정각사 스님이 어린 향나무 2그루를 주셨어요. 그 자단치경이라 그러는데, 그 한 나무는 어디에 있나 그러면은 그 대전동 호수종택 그 앞에 나무 하나 있고요. 그 하나가 이제 요 마당에 있습니다. 근데 2그루 다 지금 320년 됐는데, 날짜 연대 계산해 보니까 꼭 320년이 됐는데
아주 잘 자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학문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 정만양 선생은 그 술릉 참봉에 지금 안성시 죽산면입니다. 거기에 참봉에 제수된 적은 있었는데 사양을 했고, 지수 선생 같은 경우는 아예 벼슬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왜 벼슬을 못 했냐 그러면은 당시에는 노론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들은 이제 남인인데, 뭐 소론이나 남인은 그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집권 세력에 적당하게 붙어가지고 협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또 이인자처럼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계를 바꾸려고 그렇게 급진적인 정책을 취한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막 한 부류가 아예 막 그치 안 어울리고 난 내대로 살란다. 이래서 이제 은거를 하면서 뭐 제자 기르고 학문 닫고 하신 부류들이 있는데, 그 이인자의 나이 일어났을 때 그 지수 선생이 62세였거든요. 그때 영천 유림들의 추천에 의해 갖고 의병장을 맡으셨어요. 그 62세 같으면 지금 같으면 엄청난 노인인데, 그 의병장을 맡아가지고 정말 사후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관군에 의해 갖고 인자난이 진압이 돼버려 가지고 나가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두 분이 물론 옛날에 이제 뭐 양반집에 뭐 땅 같은 게 재산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이분들이 학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그 정몽량이라고, 오졸제라 그러는데 정몽량이라고 동생이 있어요. 그 훈수 선생보다 15살 어린 동생이 집안 살림을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 부각되는 분들은 형님 두 분이지만은 사실 그런 동생이 없었으면은 이분들도 학문적 성취나 이렇게 좀 하시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여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만양 선생하고 정주영 선생은 학문 배우기는 원래 하감 정시연이라고 종조부, 그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마 작은 할아버지 같아요. 그분한테 주로 학문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가람 이현일 선생한테 또 이제 배웠었는데, 가람 이현일 선생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학문을 크게 이어받지는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되는 게 그 북에는 미람 이제, 북에는 미람이고 그 남에는 그 양수 선생이라 할 정도로 학문적으로 많이 이어받았었습니다. 그래 동문록에 보면 111명에 나중에 발굴될 분들까지 61명까지 해갖고 총 172분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영의정 하신 조현명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명고 정간, 그러고 매산 정중기 선생 같은 안경설 이런 분들 제자를 정말 많이 키우셨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고, 이제 여기 현계구곡 쪽에서 보면은 아까 1곡하고 2곡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얕고 폭도 좁았기 때문에. 근데 기록에 보면은 여기에서 배를 띄웠습니다. 여기 요 모씨 홍류담 그래 가지고 8월 달에 보면은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거문고를 연주를 하고 뭐 시를 쓰고 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구곡까지는 계속 이제 배로 갈 수 있게끔 하도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바위에 보면은 도화동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지금은 흐릿한데 겨울에 내려가 가지고 보면은 도화동, 옛날 원래 이름이 도화동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나중에 이제 이 스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횡계로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 도화동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여기는 우리가 저기 모공은하고 옥간정은 6곡까지 갔다가 이제 안에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니까 이렇게만 보시고 다시 또 4곡 그리고 옥간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4곡 옥간정입니다. 옥간정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 보면 옥은 구슬옥자고 간자는 골짜기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름 지을 때는 이 물에서 지었다 그러거든요. 물이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이 물에서 옥간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러는데, 여기 밑에는 영과담 그래가지고 이 이름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은 앞물이 흘러가지를 못하면 뒷물이 못 흘러가잖아, 그죠? 그래 학문의 성취도 마찬가지인 거라요. 내가 일단 여기까지 알아야 그 다음 거 성취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노력은 안 하고 자꾸 뭐 큰 걸 얻으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차근차근 하라고 이 담이 이제 이름이 붙어가 있고, 이제 이 건물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태고와 처음에 태고와 웅집 졌다 그랬을 때 그거 짓고 난 다음에 15년 후에 요 이제 옥간정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 건축하게 되고, 그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뭐 격진병, 광풍대, 제월대,
그리고 뭐 지어대 요런 글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격진병 하는 게 이게 이 담벼락 자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를 격진병이라 그러는데 그 세상에 나쁜 뭐 그런 댓글들이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에서 격진병이 있고, 아마 제월 광풍에서 광풍등해랑 이제 제월 때가 왔는데 비 오고 난 다음에 아주 맑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시원한 바람하고 맑은 그 달, 이렇게 깨끗한 그런 걸 상징한다고 있고, 또 고기 뭐 보기 좋다고 지어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현판들을 한 8개 이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국립한국국학진흥원으로 다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4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때에 보면은 여기 옥간정 만영이라는 현판을 이제 걸어놨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나 하면은 거기에 십경이라는 게 나와요. 십경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치를 이제 이렇게 읊어놨고요. 봄에는 어떤 식으로 좋고, 여름에는 좋고, 그러고 이제 아침, 낮, 저녁, 밤, 그렇게 또 4개를 읊어놨고, 그리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래서 십경을 지금 저기다 걸어놨거든요. 그 내용들은 뭐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도 잘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옥간정 만년걸 해갖고, 하도 그런 글, 또 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뭐 이렇게 제자들하고 뭐 강학도 하고 담소도 하고 하여튼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가 제5곡 와룡암입니다. 뭐 말 그대로 하면 용이 누워있는 바위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주자가 무의구곡을 쓰면서 5곡이 대은병이라고, 거기에 무의정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의서원이라고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5곡은 대체로 강학장소, 공부한 장소를 많이 설정을 해놨거든요. 여기 뭐 바위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왜 그러나 그러지만은, 아까 사실은 저기 태구와 그렇지 모거헌이나 옥간정을 짓기 전에 지수 선생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지은 건물이 유규제라고 요 바위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5곡을 설정했는 거 아니겠나. 시를 쓴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면은, 그래,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뿌리는 거는 네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비를 뿌리는 것은 그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일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관직에 나가고 싶어도 사실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도 노론이 꽉 잡고, 하여튼 또 뜻을 달리 하는 데서는 아예 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초연하게 여기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계구곡은 선생님들이 언제 이렇게 설정을 했나고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옥간정 지었는 게 지수 선생이 50세 때였거든요. 그래, 훈수 선생님 같으면 53세 때 저 옥간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제 50대 그 이후에 이 횡계구곡 시를 지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병화 선생님은 훈수 정만양 선생님보다 11살이 많으세요. 나중에 이제 경주 부윤을 하시고 영천에 돌아오셔갖고 30년 정도를 여기서 뭐 학문을 닦으셨는데 저술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 그러니까 어디고 대전리에 사실 때 병화 선생님이 찾아가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같이 교류를 하시면서 뭐 같이 토론도 하시고 서신 왕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가 5곡 와룡암이고 6곡 병만걸 해갖고 6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양수 선생님이 이 횡계구곡 시를 쓸 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는 물이 참 많았는데 수량도 많아갖고 배를 띄울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 횡계 저수지를 일제시대 때 막고 그다음 보강하고 하면서 물이 지금 많이 적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보면 나무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왕래하고 했었답니다. 여기서 왕래하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여기 또 와가 보니까 푸른 물이 이래 흐르는데 참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좀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농부가 이 물을 논에다가 끌어들이는 걸 보고 아, 정말 역할이 저렇게 큰 역할이 있구나. 이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물을 하찮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잘나고 못나고 간에 누구든지 다 자기 할 역할이 있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한 곳이 여기 백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보면은 그 칠리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음광이라고 광무제 친구입니다. 거기가 이제 광무제가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벼슬을 주지요. 같이 좀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는 안 나가요. 그 칠리탄에서 낚시하면서 이렇게 여성을 보냈는데 이 선생님들도 아마 그 세상으로 안 나가고 뭐이 삶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가 이제 육곡 백만을 정했고요. 그 칠곡, 팔곡, 구곡이 어디냐 그러면은 저 횡계저수지 뚝이 보이지요. 저기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 계실 때 볼을 처음 막았던 것 같아. 신제 제방을 막았는데 청제처럼 그 청제 신제인데 그래 거기 제방 쪽에 보면 기이한 바위가 있었다 하는데 그 윗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답니다. 거기가 칠곡이고 팔곡은 저수지 끝나는 지점에 보면은 옛날에 나무가 언덕에다가 독송고 그래갖고 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언덕고자 인고소원 갈 때 고자하고 똑같은 고자인데 그래서 거기를 독송고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에 잠겼지요. 근데 지금도 소나무들이 있어갖고 그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500m 좀 들어가면은 이제 구곡은 고암입니다. 그래서 고산사라 그러는데 이 아까 태고와를 짓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거기에다 고산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자들이 가서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고밀 서당이라 갖고 이제 서당이라는 이름도 붙였는데 거기는 지금 갈 수는 있습니다. 저기 그 저수지 끝까지 가가지고 산길 타고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뭐 고산사가 남아 있는 건 아닌데 그 바위들이 이렇게 있어 갖고 아마 여기쯤일 거다 이렇게 제가 짐작은 하는데 그래 이런 이제 뭐 버스 타고 오는 공식적인 답사가 아니고 뭐 지인들끼리 뭐 세 분 네 분 이러 오시면은 도시락 딱 사들고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쯤이 아마 칠곡이 있었고 팔곡이 있었고 구곡이 있었고 근데 한 10년쯤 전에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오고 하니까 영천시 아마 관광 그 관련 부서에서 그 모건 앞에 가면 팻말 하나 붙여놨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봤었는데 거기 설명만 해놨는데 사실 이게 좀 관리가 잘 안 돼갖고 아까 오시다가 보면 다리 이렇게 있는데 보면 뭐 잔뜩 막 풀 같은 거 덮여가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게 영천이 아니고 좀 완전 대도시 근교에 있었으면 사람들 발길이 아주 잦을 수 있는 그런 그 명소가 아닌가 싶은데 그 영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이제 문경 선유구곡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체험 프로그램 엄청 많이 하세요. 거기서 보면 공연도 하고 이렇게 뭐 미션 같은 것도 하는데 뭘 하면 또 어떤 이제 뭐 혜택도 생기고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서 문경도 그렇고 성주에 그 회연서원 뒤에 가면은 무훌구곡 거기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천도 좀 정비가 되고 뭐 좀 관심이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보다 또 여건 더 좋은 게 아까 금호강변에는 선고구곡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처음에 우리 향토사 연구회에서 그냥 씨 하나 딱 들고 딱 가가지고 막 어이구 막 하다 보니까 한 6군데 정도는 대충 윤곽이 드러났는데 3군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써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에 구곡 가게의 대가 그 김문계 교수님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또 이제 같이 또 답사 한번 하고 이렇게 또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어렵게 구하려고 그러면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해가지고 선거구곡도 한번 둘러보는 것도 그거는 길도 잘 돼가 있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 8, 9곡은 뭐 오늘은 설명만 드리고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면서 우리 옥간정하고 모공하고 그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훈수 정만영 선생하고 지수 정규양 선생 그 형제간의 우애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죠. 이게 젊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동네에서 같이 학문을 닫고 제자 가르치면서, 그래, 호를 어떻게 썼나 그러면은, 훈수는 보면 숫자는 늙은이 수입니다. 수는 늙은이 수고, 훈자는 질라발 훈. 그리고 지는, 지수 선생할 때 지는 대이름 지 이런데 이제 그 시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형은 흑피리를 불고 동생은 대피리를 분다고. 그래, 거기서 따가지고 그리고 훈수, 지수, 호를 같이 쓰면서 그 저서도 한 100여 권 이렇게 지으셨는데 훈지록이 가장 유명해요. 훈수, 지수. 그러니까 뭐 훈수록, 지수록이 아니고 훈지록, 그 저술도 같이 쓰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이제 그러니까 형제의가 그렇게 가장 좋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15살 어린 그 오졸제 정몽양 거기는 형님들 학문 마음껏 하시라고 집안에 이렇게 이제 그 예, 집안 살림을 혼자 다 하셨는데 근데 옛날에 사실 뭐 양반이라 해가지고 뭐 부자라 해본들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보다 못할 겁니다. 여기에 영의정이 경상감사가 여기를 왔는데 대접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백비탕을 대접을 했거든요. 백비탕이 뭐냐 그러면은 물을 팔팔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그 식혀가지고 그걸 대접을 해요. 대접할 게 없으니까 고구마나 감자조차도 없으니까 그 옛날 양반이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이 집도 처음부터 이렇게 지었는 게 아니고 옥관정도 이것도 움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움집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그거 매산 정중기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매산 고택의 주인 그죠. 그분이 매산 정중기 선생이 50년 후에 이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뭐 다시 또 이제 뭐 또 보수도 하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선비들이라 그래 돈이 많아서 뭐 건물을 하신 게 아니고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돈이나 벼슬 권력보다도 내 학문 수양하는 게 더 컸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평생을 이제 뭐 주자를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도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뭐 형이랑 동생이랑 누나랑 뭐 이렇게 싸우고 하면은 여기 오셔갖고 선생님들 옛날에 했던 그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풀릴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나, 속상해야 되겠나. 그리고 현판들이 다 현판을 쫙 걸렸었거든요. 여기 다 있었는데 지금은 국학진흥원에 지금 다 보관대가 있습니다. 우리 노교 선생 현판도 국학진흥원에 한 매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나머지는 국학진흥원에 있는데 그리고 요걸 이제 4월 2일이지 싶습니다. 원래 그때 여기서 조촐한 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국학진흥원에 이제 권진호 박사도 오고 뭐 안동 MBC도 오고 이랬더라고요. 이제 종손하고도 오셔가지고 그래 이게 보면은 옥관정 만영인데 여기 10경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10경. 1에서 4경까지는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4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가을에 대한 게 또 쫙 있을 겁니다. 그러고 또 5경부터 6경까지는 그 이제 아침, 낮, 저녁, 밤. 아마 밤에 보는 경치도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달 비추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아까 홍류담에 여기 또 영과담 뭐 이래가지고 그거 배를 큰 배는 아닐 거고 아마 작은 배 한두 명 타는 배를 띄워놓고 그 위에서 검은거 연주도 하고 뭐 시도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9경하고 10경은 눈 오는 날 하고 비 오는 날. 저도 인고서원에 그 이제 충정문화수련원에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숙직을 많이 해요. 숙직하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좋았던 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비가 엄청나게 퍼부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 한옥에서 물 떨어지는 거, 낙숫물 떨어지는 거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한옥에서 특히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 경치는 아주 진짜 일품일 것 같습니다. 그 언제 눈 올 때, 비 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려가셔갖고 이제 모고헌 잠깐 보고 그렇게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모고헌이고
그 우리 시에 보면, 현대구역 시에 보면은 나오는 게 이제 태고화랑 진수제가 나와요. 그 이거는 원래 이제 운집 있었을 때가 태고화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진수제입니다. 요 왼쪽 칸에 여기가 보니까 진수제네요. 중간에는 이제 그 교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서원 같으면은 이제 앞쪽에는 학문하는 공간이고 뒤에는 제사 지내는 공간이거든요. 그 옛날에 뭐 횡계 서원 하다가 이제 회칠돼 가지고 흥선대원군 때 회칠돼 가지고 서당으로 왔다 그러는데, 아마 길 나기 전에 뒤에 사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어 가지고 그때는 서원 면모를 갖췄는데, 그러고 동제 서재가 따라줘야 되는데 아마 뭔가 조금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고 이제 처음에 태고화라 그랬는데, 태곡하면은 태초에 가장 처음에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선생님은 보니까 이제 그 태초를 생각을 하면서 복희라는 복희씨, 그 이제 성인인데, 중국 초창기의 성인인데, 그 시대에는 이렇게 뭐 서로 미워하는 감정도 없고 뭐 전쟁 같은 것도 없고 좀 평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복희를 좀 이렇게 갈망하는 의미에서 태고화라 했다가 나중에 29년 후에 제자들이 새로 지어갖고 모곤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지어 있으니까 쉽게 지은 것 같고, 요새는 사실 뭐 한 석 달, 뭐 아파트도 한 2년 정도, 그래 졸업식 지면 한 일주일 만에도 뭐 짓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집 짓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선원마을에 가면은 저기 함계정사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시작을 해갖고 손자 때 완성을 하고 이럽니다. 옛날에 집 하나 짓는 게 정말 아주 큰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비용도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도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 그 제자들이 29년 후에 다시 짓고 옛 선현들을 추모한다고 모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간에 방이 하나 있고 이제 사면을 둘러놨는데, 그래 보통 이게 팔짝지붕인데 이렇게 작은 건물에는 팔짝지붕이 잘 없대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이제 건물은 조그만한데 팔짝지붕을 했는 거고, 그리고 이 향나무가 아까 정각사 스님이 주신 두 그루 중에 한 그루는 대전동 종택 앞에, 거기 호수종택 앞에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 그러는데, 그 정각사가 보면은 이제 3층 석탑은 지금 그 과수원에 남아 있고요. 정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옛날 정각사는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정말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스님이 거기 농사 짓고 있으시더라고. 그 앞에 보현사도 있고, 하여튼 그 일대에 있었던 큰 절인 것 같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특이하니까 한번 둘러보시죠. 그리고 방이 아주 작은데, 거기에 투어를 놔두고, 옛날 선비들은 거의 막 한 100번 정도 음지가 다 됐을 때, 그때 학문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예, 이거 한번 둘러보고, 우리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